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입니다. 어제는 당장에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대폭락할 것처럼 불더니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반등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날씨는 또 한 번 더울 거라고 하죠. 자, 뜨거워진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불기둥 한번 세워보시죠. 어떻게요? 종목 상담 통해서요. 자, 여러분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인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도 참여 하신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 빨간불로 장 시작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러다가 오늘 또 장 빠지는 건 아닐까요? 장이 빠지려면 IT들이 또다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밀리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철강주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근데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했네요. 포스코, 현대제철. 어쨌든 철강주 섹터들이 아침부터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일단 눌림목 이런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고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지금 어제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하고 보험주도 많이 올라갔던 거 오늘 눌림목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좀 밀리는 흐름인데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또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인플레 얘기를 제가 어제 때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전전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소비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돈을 풀어놨으니까 소비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라고 돈 풀어놨으니까 돈을 왜 풀어놨겠습니까? 땅에다 묻어놓으라고 돈 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소비라고 그렇죠? 경기 살린다고 풀어놨기 때문에 풀어놓은 돈들이 어떻게 돼요? 막대한 돈들을 풀어놨으니까. 6조 달러 정도를 이제 풀어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요.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이게 정말 과도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예상보다 정말 뛰어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예상처럼 부분들인지 이거는 경제학자들마다 분분명하죠. 근데 연준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혜주 찾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게 뭐다? 주들, 그렇죠? 소비주들 이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의류 관련주, 섬유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음식업종들 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수급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오늘은 선별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업종들 그다음에 소비주들이 또 살아나게 되면 이거 돈을 풀어놨으니까 거기다 지금 미국은 마스크 이제 실내 실외에서도 이제 벗게 마친 사람들은 벗게 되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왔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얘기니까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 스포츠 경기라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주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텐데 그럼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업종 등등등 그렇죠? 등등 소비주 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쪽 애들 계속 움직일 거고 돈을 풀어놨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인플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상승했던 적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고요. 아직까지 뭐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그 정도의까지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지 뭐 강세장이 아직도 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만큼 정도의 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그 정도로 낙관적이었으면 이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한 방이 넘어가려는 모양을 보였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내려가거나 급락할 부분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급락할 부분들은 아니었다. 요 부분들이었던 거고 여기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갈 부분들은 아니었던 거고 내려오더라도 박스권에 유지가 됩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근데 어제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이제 좀 고만 빠지고 조금씩 들어주는 모습들 그 외에서도 오늘 뭐 테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FA라든지 IT 반도체 부품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주는 모습들인데 생각보다 세지는 않아요. 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반등이라는 거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죠. 뭐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어제 K반도체 얘기 나왔죠. 기사 쭉 보면은 뭐 세액 혜택이라든지 뭐 반도체 밸류체인 뭐 그런 이제 투자 얘기들이라든지 삼성에서 171조인가요? 투자한다라는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들도 있었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았으면은 그 정도 얘기였으면 벌써 상한가 들어간 거 한두 개 나오고 20% 급등하는 거 한 10개 나오고 10% 급등하는 거 뭐 30개 정도 나오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런 흐름들은 아직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수급이 다 꼬였거든요. 최근에 IT 부품주들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내가지고 수급이 꼬여가지고 지금 강하게는 못 움직이는데 천천히 발동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도 안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지고 반등이 약하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IT 부품주들. IT 부품주들 실적 나쁜 거 아니죠. 여태까지 실적 나쁘다 얘기한 전문가도 한 명 앞으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올 하반기 그래도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 나온 거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왔던 거고 많은 그 나라의 그 수장들 대통령들 다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 뭐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굴뚝 기업들이 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미 IT 섹터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IT 부품주들은 제가 볼 때 다 물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웬만한 경쟁자들 IT 부품주 안 밀었던 사람들이 없을 정도. 왜냐하면은 작년과 올해에서 IT 부품주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경제 채널에서 앞으로 5G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게 계속 방송에서 화두가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좋고 요게 좋고 시스템 반도체 뭐가 좋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걸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IT 섹터들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그 카페 동호회장 그리고 모든 전문가 집단 다 IT 제가 볼 때 다 물렸어요. 다 물렸는데 세력들도 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섹터는 끝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이 잠깐 꼬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IT 섹터들 천천히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당장은 지금 내수주하고 그다음에 소비주하고 이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경기 민감주 그 앞서서 경기 민감주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뒷구녕으로 지금 뒤쪽으로 지금 좀 밀려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IT 섹터들은 갑니다.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 분들이 궁금하시면 종목 상담을 할 때 IT 부품주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부품주는 버티셔라. 그래서 계속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하고 IT 부품주하고 이 세 가지 섹터를 나눠서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몰빵으로 이제 섹터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IT 섹터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으면 지금 버틸만 할 텐데 그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에 있는 IT 부품주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좋게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참아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까지 드리면서 낙폭과대 오늘 반등 매매에 대한 좀 이따가 오늘 공략주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요.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IT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좀 소폭의 반등이긴 한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타이밍 안 왔을 뿐이라고 하니까 같이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요. 자,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CJ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3%대 수익률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종목들도 좀 볼까요? 파라다이스 또 농심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이 이제는 21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매 전략 또 한 주간 종목 리뷰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IT 품질이 대부분 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럴 때에서는 가장 강한 매매를 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나왔는데 이 가격에서 공략할 거는 아니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때 공략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특히 이번 주에 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소비주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면 3월 달서부터 했어요. 3월 달, 4월 달, 지금 5월 달이죠. 2달 가까이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 파라다이스도 있었을 거고 GKL,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 호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뭐 금건설 등등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텐데 소비주들 가장 최근 일주일에서는 뭐예요? 바로 음식업종들.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 뭐 농부터 해가지고 뭐 CJ도 얘기를 자주 했었던 종목이었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 자, SK증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자, 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은 열심히 움직였는데 증권주들은 결국은 이제 순환매는 돌기는 도는데 지수가 강해야지 돈단 말이에요. 증권주들은. 그럼 증권주는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야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에서 하락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제가 세 가지 업종을 보라고 그랬죠. 철강주가 죽는지, 건설주가 죽는지, 증권주가 죽는지. 철강주는 삼성전자를 대신하는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철강주가 죽어 내려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철강주 한번 죽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포스코. 죽는다라고 보기에는 뭐가 좀 이상하죠? 죽는 모양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거래가요.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그리고 장대음봉으로 쭉 하고 죽어요. 뭔가 딱 죽는 모습이 처럼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도 약하고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딜 깨요?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20만 원을 깨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당장 깨지는 건 아니지만 깨지는 모양들이 나오면 아 20만 원 깨는구나라고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포스코 뭐 과거의 차트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죽는 모양들. 2018년도에 거래가 이렇게 여기는 거래가 이렇게 폭증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거나 이거는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데 2008년도 아까 봤던 거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2008년도로 가야 돼요. 2008년도 저쪽 저쪽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자 여기서 차트 길게 쭉 늘리면 그때 당시 2007년도 하반기에서 이제 포스코가 여기 가격은 이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76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주다가 여기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죽는 모습은 그 뒤에 나왔나? 어쨌든 고점 부분에서 어쨌든 꺾이거나 죽는 모습. 그래서 이게 추세가 지금 여기가 꺾인 거거든요. 여기가 깨지는 자리. 이게 깨지거나 그러니까 추세가 죽거나 아니면은 얘는 장대음봉은 아니었는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트리온이라든지 고점에서 아니면 제약주들 같은 경우 고점 확 올라가다 끼는 모습들 그런 모양들이 나올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추세가 꺾일 때부터 이제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 현재로서의 추세는 이게 지지가 되고 있고 요것도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 죽거나 죽은 모양은 아니에요. 아직 거래량도 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철강주들은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아직 죽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눌림목 수준밖에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62선까지 밀려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는 지금 21선 지지도 있고, 그래서 아직 철강주 죽지 않았고, 철강주 건설주도 마찬가지 현대건설 아직 안 죽었어요. 여전히 바닥권역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 남겨놨고, 마찬가지 삼성증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 죽어있는 종목이 없어요. 추세가 꺾였거나 시장을 죽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종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박스권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SK증권 같은 경우도 저점이 살아있죠. 저점이 살아있고 앞에서 거래가 실려있는 부분들도 여기 지지라인도 살아있고, 그러면은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다시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다시 위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거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권주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말씀 파라다이스는 이번에 처음 갖고 나왔던 종목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는 작년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럴 때가 싸게 사는 겁니다를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뭐 3월 달에도 얘기했고 5월 달에도 얘기했고 8월 달에도 얘기했고, 파라다이스는 은근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얘기했던 종목으로 작년에서는 15,000원대, 비쌀 때는 15,000원대 후반, 쌀 때는 14,000원, 13,000원 요때에서 이제 그러니까 13,000원, 14,000원, 15,000원대에서 많이 추천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작년에서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언급했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 지금 보면은 은근슬쩍 25%, 30% 올라왔어요. 그때 대비는. 근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때 제가 이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파라다이스를 설명해 드릴 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이런 거를 물려 들어가면 결국은 바닥에 있다가 얘가 올라갈 거라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때 대비 25%, 30% 올라와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크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직은 크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게 소비주가 이제 점점 좀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제 소비주들이 이제 살아나면, 왜냐면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 야구장, 뭐 풋볼 경기장, 그다음에 극장, 영화관, 뭐 크루즈선, 뭐 등등 뭐 해외 여행 다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겠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미국 사람들은 계속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계속 풀어대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뭐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문 고, 이전에서 뭐 1조 8천억 달러 뭐 등등등등 하고 여태까지 뭐 5조 달러 넘게, 우리나라도 5천조 정도, 거의 6천조 가까이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그럼 소비주들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은 얘는 이전에 있었던 주가를 하는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장기로 보유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전망이 좋고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수익을 냈으니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더 파세요. 70%를 80%를 팔든 99%를 팔든, 그래서 절반 이하로 가져가서 끌고 가면 되고 절반 정도는 팔아주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서는 비싸게 샀죠. 18,300원. 왜냐면 예전에서는 14,000원, 1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1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을 18,300원에 추천을 했어요. 왜? 소비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던 거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8,300원에 비싸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6% 수익이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또 절반을 팔고 욕심이 나면 나머지를 가져가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작년에서 13,000원대, 14,000원에 사신 분은
이미 벌써 비중을 줄였겠죠. 그 나머지 비중에서 불안하면 또 줄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져가면서 뭐 얘를 더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근데 안 줄이고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 살 돈이 없어요. 정작 13,000원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드렸던 이제 농심 오늘 음식 업종들이 최근에 좀 달리고 오늘은 살짝 눌림목인데 죽지 않습니다. 약간 눌림목이고 오늘 IT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 차트가 죽은 거는 아니고 상승을 해주고 눌림목 소화해주고 다시 올라갈 텐데 얘도 근데 수익률 달성 3.3%, 그럼 3.3%, 3% 이상 달성하면 규칙이 뭐다? 일단 절반을 파세요. 절반. 나머지들은 매일 추천을 주가 오늘도 들어갈 거고 월요일도 들어갈 거고 화요일도 들어갈 거고 수요일도 들어갈 텐데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고 또 딴 걸 또 들어가요. 또 수익이 나면 또 절반을 팔아요. 또 딴 걸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욕심이 나면 욕심이 없으면 다 파는 거예요. 99% 팔고 1%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쪽 들어가서 또 올라가면 99% 올라가는 게 아니고 3%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딴 거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갈 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갈 텐데. 시장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었을 때 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었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시장이 만약에 쿵쿵쿵 떨어지면 그대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먹을 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을 챙겨라. 최소 절반 이상은 50%부터 99%까지입니다. 50%부터 99%까지 챙겨라.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져가도 그거는 뭐 본인의 그릇에 맞게. 무서우면 다 던지면 되죠. 그렇죠? 안 무서우면은 뭐 1%를 가져가든 5%를 가져가든 10%를 가져가든 그래서 수익을 내준 종목은 고마운 종목이니까 요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삼양식품은 가격이 안 들어왔죠? 삼양식품 어제 농심하고 지금 차트 비슷한데 9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추천주로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째려보시고 일단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차트는 뭐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요. 뭐 다시 또 위로.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이 한번 갖고 가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조정시 싸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가보도록 하겠는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에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추천을 잘 안 하는 종목인데 작년에 제일 싸게 추천했을 때가 5,000원대 후반 여기였었고요. 3,000원대 추천했을 때는 가격이 안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략 수익률이 뭐 200%대로 알고 있는데 180% 찍히네요. 어쨌든 200%대 이거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저 바닥에서 이쯤에서 추천해가지고 가장 처음에 추천했을 때 기준으로 180%네. 자, 200%는 아닌 걸로 자, 한 180%대 정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추천한 자리에서 180%대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 그 중간에서도 여기서도 추천을 했고 여기도 추천을 했고 여기도 추천을 했고 여기도 추천을 아마 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서는. 그래서 뭐 9,000원대도 뭐 10,000원 초반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00원대도 추천했었고 뭐 8,000원대, 7,000원대, 6,000원대, 5,000원대, 4,000원대 4,000원대는 아니고 5,000원대에서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담은 되는데 이거를 왜 오늘 또 가지고 나왔느냐. 자, 눌림목이죠. 눌림목을 줬어요. 눌림목을 주고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트렌드 정배열에 아직 가고 있는 종목이고 쭉 눌렸죠. 눌렸는데 누가 이거를 많이 갖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벌써 다 털리고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다가 물렸습니다. 이걸 물려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물린 애들이니까 지금처럼 나스닥이 조금 반등 나오고 기술주들이 반등 나오고 오늘 반도체들이 조금 반등 나올 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위로 뛰어야 되겠죠. 자, 한번 수급 볼게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고 있죠. 연기금도 계속 사죠. 금융투자도 계속 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조금씩 팔았지만 길게 보면은 1년 동안의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1년 동안 보면 4만 주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로 보게 되면 200만 주 얘네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사서 들어와서 그렇지 요 바닥에서 올 1월 달서부터의 급격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올 1월 달서부터 들어온 걸 따지면 오늘 1월 달서부터 보면은 이거는 작년 5월이고 자, 이게 올 1월 달서부터 1월 1일부터 찍게 되면 외국인들이 240만 주 물려 있네요. 그렇죠? 연기금 63만 주. 기관들은 최근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물려 있는 종목이라서 매매치가 안전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매수 가격은 여기서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눌릴 때 13,000원대로 조정받으면 여기서 공략을 하세요. 13,000원대 공략을 하고 손절 라인은 이 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크게 가져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한 2, 3%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13,000원에 공략을 하면 됩니다.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죠 뭐. 내려오면 그냥 보내주세요. 얘가 그냥 넘어가서 차라리 얘가 넘어가게 되면 15,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얘가 넘어가든가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넘어가든가 아니면 테스가 넘어가든가 기존에 강했던 대장의 역할을 했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위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밑에 있었던 그 쫄병, 그렇죠? 쫄병들, 밑에 있었던 2등주, 3등주, 4등주 애들이 쫓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으로 있는 주성엔지형이 차라리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도 넘어가 주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IT 섹터들 지금 나쁘지는 않지만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세요. 지금 개인들이 물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물렸으니까 물린 애들이 좀 세게 좀 당겨줘서 일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뭐 지금 급격하게 지금 거래도 실리지 않고 올라갈 생각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눌리면 13,000원대 공략을 하시고 깨지면은 이 전저점 한 2, 3% 정도 손절선을 두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먹을 확률이 높을 종목이니까 오늘 매매 종목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표적 종목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 1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인가요? 전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네. 오늘 많이 빠지던데? 그래, 전문가님, 이게 어저께 내가 길이 열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72,400원입니다. 72,400원이시고 비중은 15%입니다. 15%. 네.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것인데요? 계속 이 7만 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네. 어저께 이 주당이 한 4,000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오르더만은 오늘 또 방송 딱 시작하자 또 쫙 내려가 버리는 기라. 그래 무슨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먹고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무슨 일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IT주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쪽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뭔 일이 있다라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뚝 떨어지면서 한 마이너스 한 25% 빠져요. 무슨 일이 네.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들어놨잖아요, 지금. 차트적으로 어제 얘가 올라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5% 올라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올라갔던 게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것뿐이에요. 네. 그냥 량도 지금 고냥고냥하고 별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목표 가격을 일단 박스권으로 보세요. 박스권으로 보고 N자 목표치를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도 지금 다시 사고 있어서 그래서 네. 8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제약주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뭘 보여줘야 될 거예요. 실적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돈방석에 앉았는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게가 어려울 겁니다. 뭐 제약주들이 실적이 되는 경우들을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한미사이언스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뭐 실적을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가 네네. 나오는데 네네. 일단은 컨센서스 미래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늘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얘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제약주들이 이제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제약주를 다 한미사이언스 혼자 올라간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지금 피크를 거의 다 친 겁니다. 작년에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애들이 실적도 안 되는 애들이 코로나 이슈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얘가 내 코로나 백신하고 무슨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모든 제약주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감기약도 만들고 뭐 당뇨병도 약도 만들고 무슨 뭐 고혈압병도 약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죠. 네. 근데 모든 제약주들이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그냥 코로나 관련주도 아닌데 연구 개발한다고 다 급등을 해버렸어 작년에. 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실적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 연구 개발을 했더니 돈을 열심히 쏘아 부었더니 얘네들이 올해에서 내년에서 막 한 달에 1조씩 번다. 뭐 조그마한 회사, 막 컨테이너 회사, 뭐 조그마한 애들도 막 1조씩 번다. 그러면은 지금 막 제약주들이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약주들이 작년에서 코로나 이슈로 해서 주가를 많이 뛰고 거기다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그걸로 갖다가 지금 코로나하고 화이자하고 이겨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이겨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들은 자기네들이 이윤을 빼고 가격을 줄여가지고 싸게 팔죠 약을. 그럼 이윤이 남겠냐고요.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제약주들이 빠질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올 7월 달서부터 11월 달에서 집단 면역이 되면 누가 약을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의 이슈로 붙여서 움직이면 모를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실적들이 안 나오는 애들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의 흐름들이 좋게 반영이 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옆에 그래서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주가 하나가 뭐가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매일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IT 부품주들도 연일 그냥 20%씩 맨날 빠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80% 빠집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얘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약주 분위기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그냥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잘 해요, 얘네들은. 브랜드도 뭐 한미약품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괜찮은데 다른 제약들이 얘 발목을 잡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끌고 가면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갈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물량을 좀 많이 파세요. 그리고 전망이 좋은 차라리 얘보다는 IT 부품주가 전망은 더 좋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8만 5천 원 다음에도 다 할까, 예. 8만 원에서.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8만 원서부터 8만 5천 원 가면 일단 제약주의 분위기를 좀 보세요. 그래서 슬슬 팔아주고 소비주 쪽으로.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또 한미 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이게 생산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연관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걸로 얘네들이 한 달에 1조씩 벌 수 있대요? 약이 팔린대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약 안 사 먹고? 그걸 이겨야 돼요. 여태까지 연구개발 열심히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나와도 문제고요.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얘만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믿겠는데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다 성공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분명히 실패하는 애들이 있겠죠. 지금 뭐 다들 연구개발 다 작년부터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안 나오거나 개발만 하다가 이제 뭐 애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올 때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약이 뭐 팔려야죠. 그러면 뭐 다 만들어서 다 성공하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거 거기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삼성바이오에서 만든 거 먹을 거예요? 아니면 셀트론에서 만든 거 먹을 거예요? 어떤 걸 먹을 건지 많아도 문제예요. 그렇죠? 약이라는 거는 독보적으로 하나만 만들어져 아무도 못 만들고 얘만 만들어서 이 하나를 먹는 데 있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비싸면은 얘네 기업들이 좋을 텐데 가격도 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얘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는 작년에 다 끝났고요. 지금서부터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약을 성공을 해도 지금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지금 움직여주는 부분들을 아직까지 조금 있어 보이니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가면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거 이게 시간이 안전하게 차라리 소비주 쪽으로 오래 교체하러 걸리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한 달 안에 안 움직이면은 그냥 교체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안 가면 소비주로 네. 교체하세요. 소비주 지금 음식 가격 계속 오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 소비주 붙어야죠. 아니면 차라리 보험주로 들어가세요. 금리 인상 때문에 보험들이 이제 채권 같은 거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주가 지금 수혜자 분류가 되는데 수혜자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보험주하고 소비주하고. 아니 소비주로 가세요. 소비주.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부건설을요. 동부건설. 네. 자, 동부건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3,300원에 30%요. 13,300원? 네. 알겠습니다. 13,300원. 자, 동부건설이 작년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조정받을 때마다 공략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세게 내려오면은 뭐 12,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밀리거나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12,000원 일단 지지가 되면은 그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스권이고 횡보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고점을 뚫게 되면서 저는 중소형 건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전략들은 뻔하니까 그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또 들어가고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수주 잔고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주들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얘들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니까 13,300원대에 사고 있는 거 비중 6%면은 뭐 적지는 않은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10,000원 넘어가면 그때서 다시 질문 될 것 같아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방송 감사합니다.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HB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 어제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뭐 어제는 저거 병원 간다고 못. 못 보셨어요? 예. 자,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440원에 비중은 5%입니다. 2,440원의 비중은 5%? 예. 좀 파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가졌다가 제가 좀 욕심이 있다 보이다 보고 조금 못 보고 그대로 가졌다가 막 팍 이틀 동안 막 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많이 예. 올라갔어요. 뭐 80%인가 올라갔던 것 예, 같은데. 한 60%좀 지금 제가 입을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2,100원대에서부터 계속 이거를 추천했던 예. 종목이라서 그래서 많이 예. 올라가서 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미 3% 이상 먹으면 팔아라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3% 이상이니까 60%나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닥에서 80% 가까이 올라갔으니 초과 수익이 77%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못 팔고 하다 지금까지 내려와 버렸네. 근데 예. 지금도 수익이긴 한데 팔기가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예, 솔직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 차트에서 일단 여기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한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 시그널을 여기서 계속 준 거예요. 2주 동안 예. 팔아야 되는 예. 시그널이 나왔던 거고 반등 줄 때도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던 거고 마지막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날 있죠. 예. 요날도 강력하게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좀 더 빠지면 오히려 한 2,200원 쪽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2,200원 떨어지려면 지금도 사실 더 떨어져야 돼. 한 15%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2,200원 쪽으로 빨아질 것 해요. 예. 왜냐면 지금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거 세력들이 지금 다 털고 나가. 예. 봐봐요. 좀 수급 보면은 예. 예, 기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그냥 이날 그냥 폭탄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싹 다 팔고 나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지금 개인들만 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반대 못 가고요. 또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그걸 매도해버릴까요? 그래서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반등을 좀만 더 주더라도 계속 차익 실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2,200원 쪽 혹은 2,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징그럽게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예. 짧게는 한 달 정도. 그래서 예. 한 달이나 석 달 있으면 얘가 2,200원이나 2,000원 쪽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들어가죠. 그때 다시 들어가야죠. 예, 그럴 때 이것도 공간님 출둔해 주셔가지고 그때가. 그러니까 그래 지금도 두성 엔지니어링 전 재미 보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언젠가는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예. 뚝 떨어지면 그때 매도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항상 바닥에서 싸게 사야 되고 떠 있는 상태에서 예.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이 굉장히. 그래서 주성 엔진 아까 전에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잡아드렸고 예, 예. 어쨌든 요거는 지금 떨어진 상태니까 지금도 뭐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바닥에 사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4,000원에 사고 3,700원 사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이건 뭐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러나 예. 그런 마이너스 30% 깨져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굉장히 양반이죠. 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반등 나오면 또 정리를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바닥에 또 잡으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중간 시장 점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실전 매매 정수 노란톡 방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이정수 위원님처럼 시장 잘 보려면 무슨 책 보고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학으로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기 쪽집게 선생님 계시잖아요. 위원님과 종목 상담 통해서 투자 전략 좀 더 쉽게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로 1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13,500원 선에서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보셨다가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거래일 만에 빨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상하이 지수가 좀 출발한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0.85% 오른 3,148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1.12% 상승하면서 9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다음 주에도 역시나 내수주, 소비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될까요? 아마 그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쏠리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락도 안 나옵니다. 급락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양책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술주들 많이 빠졌던 부분들 납부를 좀 줄이려고 납부가 종목들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대안으로 지금 내수주다 뭐 이렇게 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다시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짚어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들 코스닥 같은 경우들 일단 저점을 지지하는 박스권 저점 그래서 지금 한 100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나는 강하게 올라갔다에 대한 모양은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그냥 어제 빠졌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떠 있는 정도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모양은 아닌데 미국이 좀 강하게 한 번 더 반응해야지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반응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IT 대형주부터 조금 살펴드리면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여기서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양봉 나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나
아니면 더 장대 양봉이 나오든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늘은 하락세는 비슷한 모양이 나와주는 거지 이게 더 빠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와줘야지만 IT 부품주들도 시원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삼성 SDI도 하이닉스도 다 비슷한 모양들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만 설명이 되면 IT 대형 주식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란 모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려는 모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제 하락세를 멈추려고 그냥 잠깐 쉬는 모양들인데 여기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IT 부품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얘네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중간한 가지고 있고 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어중간하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IT,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얘네들보다는 강해요. 걔네들은 지금 밑으로 저점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얘네들은 상승하려는 모양에서 지금 어중간하게 떠 있는 모양이거든요. 얘네들도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올라갈 텐데 하여튼 그래요. 이쪽은 그렇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좀 전에 있었던 IT 전자 애들보다는 낫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증권주보다는 좀 안전해요. 모양이. 센 거는 증권주가 더 센데 자 그러면은 지금 IT 업종, 그다음에 증권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이렇게 생겼고 대부분 이 세 업종을 볼 때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애매한데 이 애매함을 잡아주려면 그러니까 음식도 뭐 애매한 맛을 잡아주려면 뭔가 소금이 들어가든가 그렇죠? 재료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비린내가 나면 뭐 뭔가 뭘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하게 뭔가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뭔가 강력함이 필요한데 없어요 오늘. 그냥 애매한 정도고요. 그래서 종목들도 지금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 현대홈쇼핑 소비주죠 뭐 그렇죠? 얘는 그냥 너네들은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소비주들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들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2%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근데 파라다이스를 봅니다. 파라다이스.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뭐 표적 정보 드렸던 건데 얘네들은 지금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수급도 좋고 이게 다음 주에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주 쪽에서 먼저 이 시장에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애매했던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쪽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시장을 급락을 걱정하지 말고요. 박스권에서 뭐가 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될 수 있어요. 건설주, 증권주 아니면은 뭐 정유주, 화학주 아니면 조정받았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IT 섹터들도 충분히 한 번만 더 강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그때에서는 좀 반응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주들 이쪽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위험할 것 같아 하고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다음 주에서 다시 한번 더 튀어 오를 때 그럴 때에서 어느 쪽으로 매수 어느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지 그걸 보시면서 그쪽을 잘 접근해야지 좋을 것 같고 약하게 떨어질 때에서 계속 좀 유지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주들이 제일 그래도 하지 않나. 그래서 소비주들 위주로 대응을 좀 계속적으로 많이 하시고 물려있는 IT 부품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삼성전기, 뭐 SK하이닉스 비롯한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뭐 테스도 그렇고 SFA 같은 종목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힘을 좀 더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뭔가가 부족해요.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IT주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셔라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수익은 지금 당장 내기 쉬운 쪽은 소비주들 쪽이고 IT 부품주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뭐 좋은 그러니까 모양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수급은 별론데 그러니까 모양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하니까 좀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오후장에는 그냥 고냥저냥 뭐 이 정도의 흐름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담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요. 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 좀 강하게 떠 있네요. 자, 매수 가격은 34,780원. 6%.
34,780원. 이거 어제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선수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라고 얘기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초보자들한테는 항상 이런 바텍과 같은 종목을 바닥에서 싸게 24,000원대 아니면 22,000원대 비싸게 사도 26,000원 이런 상태에서만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손절만 잘하면 되니까. 자, 손절 라인은요. 저가가 지금 33,150원인데 33,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33,0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 이게 지금 두 양봉이라는데 요거 양봉 기준으로 지금 1양 3흑 비슷하기도 하고 패턴이야. 이게 상승하고 횡보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니까 치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이 많으니까 좀 파시면서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좀 반등이 좋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애매한 모양이에요. 애매한 모양인데 뭐 급락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미국에서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주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초급락 나온다. 마이너스 3%,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박살이 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거면은 지금 저렇게 움직이지를 않죠.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올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다음 주서부터 시장은 계속 수혜주 찾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 그래도 거기 나오는 그 호재들을 가지고 하나 움직일 수 있는데 뭐 K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좋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호재가 안 먹는 분들 조금 속상하겠지만 갈 때가 되면 또 먹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찬찬히 보는 오늘 금요일 오후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다 갔습니다. 또 오늘 방송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종목 상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수 소리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